자,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교재 185쪽에 보시면은 도시군객 시설 부지에 대한 매수 청구권 얘기할 차례죠. 자, 거기 보시고 이 도시군객 시설 부지에 대한 매수 청구권은 여러분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자 봅시다. 자, 우리가 전주에 도시군객 시설 사업에 관해서 자 배웠죠. 도시군객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인데, 자 얘를 어느 지역에 도로를 100km짜리 이렇게 설치한다고 예를 들었어요. 자, 산도 있고, 자 이렇게 도로를 설치합니다. 자, 그러면 첫째, 지목이 대인 토지, 위로도 도로가 갈 수 있고 이 갑이 가지고 있어요. 또 지목이 전인 토지, 을이 가지고 있고, 또 뭐 국공유지, 자 이런 곳에 도로가 흘러갈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도로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이 도시공객 시설 사업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 시설 사업이 어떤 절차에 따라 전개되는지 전주에 배웠는데, 첫 번째 절차가 이 도로라는 기반시설은 규모 크기 때문에 도시공객 시설이에요. 그래서 이걸 설치하려면 제일 먼저 미리 도시군 관리 계획, 자, 이 계획을 만들어서 결정 고시를 해야 자, 이 도로 설치 사업이 시작됩니다. 이 실행 계획이죠. 도로에 대한 도시군관 결정 고시 있어야 사업이 시작돼요. 자, 이 도시군관 결정 고시되면은 법적 효과로 자, 개인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을 못하도록 이렇게 제한한다 그랬죠. 예. 자, 그래서 갑토지나 을토지 같은 경우 사용수 못하도록 제한합니다. 그리고 도로 부지로 써야 되기 때문에 건물 같은 거 못 지어요. 자,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제 전주에는 사업을 되는 걸 봤는데, 지금 이제 교재 185쪽에 있는 이 매수 청구 제도는 정상적으로 사업이 안 될 때입니다. 사업이 장기간 안 돼요. 사업을 하긴 해놓고 또 장기간 안 합니다. 그러면 개인 토지는 장기간 사용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죠. 거기에서 피해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 피해에 대해서 매수 청구 제도를 통해서 피해 구제를 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자 거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군관 결정 고시를 했을 때 사용 수익을 못하도록 딱 막아버리고, 자 이 결정이 고시가 된 날부터 10년 이상 자, 이 도시공객 시설 사업이 자, 시행이 안 됐어요. 자, 그러면은 개인 토지도 10년 동안 자, 사용하거나 수익을 했습니까? 못 했어요. 못 했죠. 개인 토지 소유자 잘못이 아니죠. 그러면 이럴 때는 자, 보상을 해줘야 됩니까? 보상을 해주지 말아야 됩니다. 당연히 보상해 줘야죠. 국가나 지자체에서 저 도로 설치 사업을 위해서 갑토지, 을토지를 도로 부지를 묶어버렸죠. 10년 이상 사용수익을 자, 사업이 시행이 안 되면 똑같이 10년 이상 사용수익 못 해요. 자,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불구하고 옛날 구도시계획법, 자, 이 법에서는 이럴 경우에
보상을 하라는 규정이 아예 없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과거 군사정부 시절 같은 경우에 국가나 지자체에서 사업부지로 조금만 필요하면은 무조건 도시공갈 결정 고시부대고요. 사용수 못하고 막아버리죠. 그리고 사업을 하느냐? 안 해요. 예. 자, 그래서 사업도 안 하면서 뭐 조금 필요하다고 결정 고시부터 해보고 개인 토지 사용수 못하도록 막아버리고. 자, 10년 이상 사용수익이 안 되니까 개인 토지 소유자가 따져야 되겠죠. 너그 사업도 안 하면서 자, 사용수익 못하도록 막아두고 이 너무한 거 아니냐. 그 보상이라도 좀 해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정부에 전화를 해서 따지니까 또 아리따운 목소리가 받더라. 우리 만나서 이야기를 합시다. 커피 한 잔 마시고 그러니까 가니까 커피가 아니고 코피가 터지죠. 죽사발이 많습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피해자들이 겁이 나서 전화한다 못 한다. 딱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입 닫고. 자, 이제 문민정부가 들어옵니다. 자, 문민정부가 들어오니까 결국은 이 피해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정부에 뭐합니까? 진정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정부가 보니까 이거는 참 너무 심하다. 자, 이래서 정부가 이제 이 구도시계획법이 보상 규정이 없는 이 법을 헌법재판하게 됩니다. 자, 이 헌법재판을 해서 이 구도시계획법은 헌법에 자, 불합치 결정을 받게 돼요. 헌법에 맞지 않는 법이다라고 해서 이 법이 폐지가 됩니다. 폐지가 되고 이 헌법재판에서 이 법이 폐지되니까 대체법을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그 법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이에요. 이 법을 만들 때 자, 이런 10년 이상 사용수익 못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 보상 차원에서 자, 보상을 해주는 차원에서 입법을 해라 이 뜻이요. 자, 그래서 보상 차원의 입법을 하도록 이렇게 판결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보상 차원의 입법이 언제 발표되느냐? 2000년 1월 달에 발표돼요. 그래서 이제 보상 차원의 이런 피해 토지를 국가나 지자체에서 뭐 해주도록 예, 매수해 주도록 자, 이렇게 2000년 1월 달에 법을 발표할 것이다라고 국가에서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피해자들이 이 법을 학수고대 하겠죠. 기다릴 겁니다. 예. 1월 달에 발표해 보니까 보상 차원이 아니더라. 이 법을 보니까 보상 차원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보상 차원이 아닌 이 법을 가지고 정부와 피해자 간에 논쟁을 하게 됩니다. 예. 자, 계속 진정하고 논쟁하고 이 과정을 근 20년을 합니다. 20년. 자, 그러다가 2012년에 추가 입법을 발표합니다. 하도 이제 논쟁이 심하니까. 추가 입법 보니까 이것도 문제가 많아. 또 논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2017년에 또 추가 입법을 발표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논쟁이 일단락됩니다. 예. 그걸 배운다 이 뜻이에요. 지금 2000년 1월 달 법을 배우고 12월 달 12년 법을 배우고 17년 법을 배워야 되는데 뭐 지금 한국에 다 하기 너무 양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1, 2월 달에는 요거 중심으로 그 다음에 3, 4월에 가면은 두 번째 요 3, 4월에는 12년 법을 그 다음에 5, 6월 달에 가면은 17년 법을 중심으로 3부작 시리즈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는 1, 2월 달에 이 가장 근본이 됐던 이 법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자, 이 법에 대한 설명을 들었을 때 여러분이 보상 차원인지 아닌지 이걸 빨리 판단해야 돼요. 보상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12전법이 나왔고 12전법이 또 문제가 있으니까 몇 년 법이 나왔다? 17년 법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책에 보시면은 185쪽에 자, 거기에 도시공객시설 부지에 대한 매수 청구권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 제도가 이것이 2000년 1월달 법입니다. 2000년 1월달. 자, 그 다음에 188쪽에 보시면은 9번에 해제 권고 등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 2012년 법이에요. 2012. 자, 그 다음에 189쪽에 보시면은 양갈로 4번에 도시공객시설 결정의 해제 신청 등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 2017년 법이에요. 자, 그리고 190쪽에 보시면은 보충학습 있죠. 뭐 이래 많이 들어가 있습니까? 예, 이 박스 안에 있는 거, 자, 그게 도시공객시설 결정 해제 신청 등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 2017년 법이고, 그 다음에 192쪽 보시면 보충학습의 해제 권고 절차라고 되어 있죠. 거기 2012년 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 법을 3부작 시리즈로 해서 단계로 배운다. 아시겠습니까? 예. 자, 그리고 자, 거기에 교재에 185쪽 다시 펴 두시고. 자, 이제 2000년 1월달 법을 배웁니다. 이 법이 보상 차원으로 매수 청구를 하면은 보상 차원은 매수해 준다는 법이죠. 보상 차원인지 아닌지 이걸 잘 판단해야 돼요. 자, 도시군관리계획이 자 결정이 되어서 고시가 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자, 이 시설 사업이 시행이 안 됐어요. 자, 그러면은 개인 토지도 자 10년간 사용하거나 수익을 할 수가 없었겠죠. 예. 자, 이랬을 때 이 개인 토지 우리가 이제 따져야 되는데, 자 지목이 전인 토지 있죠. 이건 밭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밭은 사업을 할 때까지 경작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경작하는 것은 막지 않아요. 그럼 지목이 전인 토지 같은 경우는 경작을 계속 사업할 때까지 하면 되죠. 그래서 상대적 피해가 있다 없다? 피해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목이 대인 토지가 있죠. 자, 이거는 건축을 할 수 있는 토지죠. 자, 건축을 합니까 못합니까? 못하도록 막아놨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상대적인 피해가 어떻습니까?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저렇게 사업부지로 묶여있는 개인 토지 중에 모든 토지가 다 해당되는 게 아니고 상대적 피해가 가장 큰 지목이 무슨 토지? 대인 토지만 자 매수 청구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지목이 대인 토지 자 소유자가 자 이럴 경우에는 자 매수를 해 달라고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자. 누구에게? 자 매수 의무자에게 청구를 하는데, 매수 의무자는 자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나 특별자치시장이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같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로 하는데, 만일 시행자가 있으면 자, 이 시행자에게도 해도 되고, 또 이 시설의 설치, 관리, 의무자가 있으면 이자에게도 해도 됩니다. 예. 자, 이렇게 매수 의무자에게 매수 청구를 했을 때, 자, 청구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 매수를 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를 해줍니다. 자, 여기서 이제 피해자들이 이거 이상하다라고 합니다. 자, 이 토지는 10년 이상 사용수를 못한 토지죠. 보상 차원으로 법을 발표한다 했는데, 자, 이걸 보니까 매수 꼭 해준다는 겁니까? 아니 해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죠. 예. 이 보상 차원이라면은 이렇게 피해받은 토지에 대해서는 자, 반드시 매수를 해줘야 되죠. 뭐 어떤 가격이든 간에. 근데 반드시 매수가 아니기 때문에 보상 차원의 법이 아니다는 거예요. 자, 매수 안 해주면은 이 피해자들은 권리구제 받을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럼 꼭 매수해준다는 뜻도 아니야. 매수 안 해줄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이는 보상 차원의 법이 근본적으로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보상 차원이라 반드시 매수해줘야 되죠. 저런 조건까지 왔으면은. 자, 그리고 매수 여부를 할지 결정을 통보한 날부터 2년 내 매수를 해주겠다. 이미 10년 이상 사용수익 못했죠. 피해를 받았는데 또 몇 년 기다리라. 2년. 즉시 매수를 해준다 하는 겁니까? 즉시 매수 안 해준다는 거예요. 즉시 매수 안 해주겠다. 자, 그 다음에 대금관계. 자, 원칙은 현금을 준다고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감정가격 기준으로 자, 현금을 주겠다 돼 있는데 예외가 있더라. 예외를 보니까 도시군 계획 시설 채권을 발행해 주겠다. 이 채권은 조건이 보니까 매수 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일 때는 이 채권을 준다 이 뜻이에요. 자, 우리가 매수 의무자는 99% 이상이 지자체입니다. 여기 특별시장, 광시장, 특시장, 특도시장, 시장군수 있죠. 이 사람들이 99% 이상 지자체예요. 저 사람들이 매수한단 말이에요. 예. 자, 그리고 조건을 보니까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이 채권을 발행하겠다 이 뜻이에요. 자, 여러분 현금 받을래요? 종이쪼가리 하나 받을래요? 당연히 현금 받죠. 이거 종이쪼가리 준다는 이야기예요. 예. 자, 그래서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하느냐 또 부재 부동산 소유자 토지. 자, 부재 부동산 소유자 토지라는 것은 갑이 저 토지에 살고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는 근본적으로 건축 못하도록 지목대는 막아놨죠. 그럼 당연히 갑이 저기 건물지어 산다 못 산다? 못 사요. 여기에 해당돼 부재 부동산 토지. 자, 그리고 업무용 토지. 만일 법인이 가지고 있다면 자, 저기에 시설을 갖춰서 법인용을 쓰겠죠. 그런데 건물은 못 짓도록 했으니까 당연히 법인용 토지도 뭐다? 비업무용이에요. 자, 이런 경우에는 3천만 원. 자, 초과분에 대해서는 채권을 주겠다 이 뜻이에요. 사실 현금 주는 경우 없습니다. 다 뭐 준다는 뜻이에요. 채권 주겠다는 뜻이에요. 다 여기에 해당되죠. 그리고 매수무자 지자체니까 당연히 채권 주는 거예요. 그 갑이 저기 있던 갑이 자신의 토지가 자, 감정 가격이 3억짜리인데 자, 그러면 2억 7천은 채권 준다는 뜻입니다. 3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자, 그리고 이 채권은 상한기간이 10년 내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10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피해자들이 그럼 너가 물가 반영을 해주느냐. 이 장기간 뒤에 돈 준다는 뜻인데 물가 반영 해주느냐 하니까 물가 반영을 할 수가 하면 안 되지. 그냥 은행 이자만 준다. 그래서 가만히 따져보니까 이거는 그냥 이 토지 더 이 뜻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갑은 자신의 토지가 사용수익 못한 날로부터 언제 현금 받는다는 뜻이에요. 자, 보세요.
일단 10년 지나야 되죠. 자, 그 다음에 6개월 지나야 되죠. 또 2년 지나야 되죠. 또 채권 줬을 거 아닙니까? 또 10년 지나야 돼요. 그럼 자신의 토지를 사용 수익을 못한 날 결정 고시되면 수용을 해버리면 다 끝날 문제를 수용도 하지 않고 이렇게 질질 끌어가지고 22년 6개월 뒤에 돈 주겠다 했듯이. 그러면은 자, 지금부터 22년 6개월이면은 언제요? 1998년입니다. 자, 1998년에 갑이 3억을 이 창원에서 받았다. 자, 그러면은 34평짜리 아파트 몇 개 샀습니까? 창원에 그때 당시에 34평짜리 98년도 같으면 1억이 안 됐습니다. 예. 그러면 최소 3개 이상 샀죠? 그럼 지금은 반 개도 못 산다. 지금 돈 줘봐야 삽니까? 반 개도 못 사요. 이런 물가의 반영이 없는 장기간 시간 뒤에 돈을 주겠다. 자, 결국은 이 토지에 결국 그냥 돌라이 뜻하고 똑같죠. 예. 그 긴 세월 동안에 물가 반영이 없다. 예. 자, 이 법을 이렇게 이제 발표가 됐어요. 2000년 1월 달에 난리가 납니다. 이 피해자 단체들이 들고 일나죠. 이거는 아니다. 이게 무슨 보상 차원이고 보상 차원이면 반드시 매수해 줘야 되는데 그것도 반드시 매수해 주는 것도 아니죠. 자, 이거는 그럼 매수 안 해주면 우리는 무슨 의미가 있뇨. 예. 자, 그래서 대통령한테 진정까지 합니다. 그때 당시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 자, 대통령도 보니까 좀 심한 거야. 그래서 장관과 국장을 부릅니다. 왜 이렇게 법을 만들었냐 하니까 뭐 국장이 딴소리 안 합니다. 나라에 돈이 없습니다. 이 땅 사줄 돈이 없대. 그때 1997년도에 IMF 터졌죠. 예, 그러니까 이 매수 청구를 하지 마라는 뜻으로 최악의 법만 만들어낸 거예요.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자, 대통령이 할 말이 없죠. 돈이 없다 하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을 권리를 구제해 줄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해봐라. 해서 발표된 것이 이거예요. 자, 매수 청구를 했는데 매수가 거부될 수 있죠. 또 2년 내 매수 하기로 해놔놓고 안 할 수도 있다. 자, 이랬을 때는 매수 청구한 자에게 허가를 해 주어서 자, 3층 이하의 단독주택이나 제1종 또는 2종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아니면 공작물 같은 것을 설치할 수 있도록 자, 추가 입법을 발표합니다. 예. 이 법이 이제 발표를 해서 그런 매수 청구해서 거부당하면은 이런 건물 지을 수 있도록 해주니까 자, 정부에 그만 진정하고 대통령한테 진정도 좀 그만해라 했더니 이 법이 더 큰 화근을 불렀군요. 예. 이 법은 무슨 뜻이냐? 국민을 바보로 왔다는 뜻이에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 갑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토지에 사업부지를 묶였죠. 그래서 매수 청구해서 거부당했습니다. 그러면 허가받아가 3층짜리 건물 지었죠. 그러면 이 사업, 이 도시공격시설 사업을 할 앞으로 사업할 계획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건물 짓도록 해준다는 것은 정부가 영원히 사업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자, 정부가 이 사업할 계획이 뭐 있으면 건물 짓도록 합니까? 안 하지. 왜? 건물지업 또 수용하려면 수용 보상금이 더 커져 버리니까. 그러면 이거는 사업할 계획이 없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걸 진정합니다. 너가 이 법을 발표했다는 것은 자, 우리 부지에 사업할 계획이 없다는 걸 너 스스로 정부가 인정한 거 아니냐. 맞다. 맞다. 사업할 계획이 없다. 그렇다면은 자, 이렇게 한정된 이 건물만 넣어서 쓰도록 할 것이 아니라 저게 도시공단 결정 고시한 것이죠. 저걸 근본적으로 실효시켜 줘야 되지 않냐. 그래 우리가 자유롭게 쓸 건데
자, 그러니까 그렇게 진정하니까 정부에서 뭐라느냐? 도시군관리계획이 자 결정 고시되고 20년 동안 자 사업이 안 됐을 때, 자 20년 되는 날 다음 날에 도시군관리계획을 자 결정 고시한 거 있죠. 이 실효를 하기 때문에 10년 이상 지금 사업이 안 됐을 때는 강제 실효시킬 수가 없다. 20년 기다리라. 그러니까 이 기준 때문에 안 된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들 또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그럼 좋다.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 여기에 사업부지로 묶였어요.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 고시하고 한 3년이 경과되고 나니까 자, 이 사업을 할 필요성이 아예 없어진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이는 이제 아예 사업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 20년 규정 때문에 A는 이 토지를 앞으로 17년 동안 더 사용 수익을 할 수 있다 없다? 없지요. 사업할 계획이 아예 없어져 버렸는데 또 불구하고 20년 규정 때문에 17년 더 사용 수익 못하게 돼버려요. 예. 그럼 왜 A가 사업할 필요성도 없는데 17년은 앞으로 더 사용 수익 못하는 데 대해서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으면 자, 이 20년 조항을 헌법재판하겠다고 자 피해자들이 들고 일합니다. 헌법재판을 했으면 이 20년 조항 무효 처리됩니다. 왜? 법이라는 거는 20년 동안 사업이 안 되면 실효된다 했죠.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처럼 사업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있죠. 그럴 때 미리 해제시켜줘야 돼요. 자, 그래서 20년 되는 날 다음 날 실효되지만 다만 사업할 필요성이 없으면 자, 그 되기 전에 미리 해제할 수 있다는 단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위헌 처리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위헌 처리되면 앞에 그 전부 다 몽땅 다 무효 처리돼 버리죠. 그러면은 자, 이 피해자들이 전부 다 국가가 뭘 줘야 되느냐? 현찰 다 줘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진정이 들어가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난리가 나서 자, 할 수 없이 급하게 2012년 법이 있다 그랬죠. 이걸 발표합니다. 급하게 이 법을 발표해서 자, 미리 해제해 줄 수 있는 근거는 마련합니다. 이제 20년이 안 돼도 이 법에 따라서 뭐 할 수 있다? 예, 해제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하는데 워낙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이 법에도 단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또 거기 이제 꼬집고 들어가 버리니까 할 수 없이 또 뭐 2017년 법을 또 만들어야 돼요. 예. 자, 그래서 결국 이 2000년 이 법이 여러분 보기에도 보상차원 법 같아요? 아니죠. 그래서 시작된 문제예요, 이게. 자, 그럼 책에 한번 봅시다. 자, 거기에 185쪽에 보시면 매수 청구권의 의의라고 되어 있죠. 자, 찾았습니까? 도시군계획 시설에 대한 자 줄칩니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고시부터 10년 내에 그 도시군계획 시설 설치에 관한 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까지 줄치고 일단 갈로 띄어넣었어요. 그 도시공객 시설 부지로 돼 있는 토지 중 다음에 또 줄칩니다. 지목이 대인 토지. 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 정착물 포함해서 소유자는까지만 줄치면 돼요. 대통령이 정한 바에 따라 자 특별 줄칩니다. 특별시장, 강시장, 특시장, 특도지사, 시장군수에게 그 토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렇게 줄쳐서요. 자, 거기에는 중요한 것이 일단 10년 동안 사업이 안 돼야 되죠. 예. 그리고 지목이 뭐일 때? 대일 때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매수 청구. 토지 매수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운행의 자는 도시공개시설 부지 매수 청구서 갈로 떼놓으시고 대상 토지 건축물에 대한 등기사항 증명서를 첨부하여
매수 의무자에게 제출합니다. 다만 매수 의무자는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대상 토지 건축물에 대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그 확인으로 첨부 서류를 가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그에 해당하는 자 줄칩니다. 그에 해당하는 자 갈로 떼어놓으시고 에게 그 토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렇게 줄쳐서요. 박스는 1번. 이 법에 따라 해당 도시공개시설 사업의 시행자가 정해진 경우 줄칩니다. 그 시행자. 2번은 줄칩니다. 이 법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공개시설 설치하거나 관리할 의무가 있는 자가 있는 경우 그 의무가 있는 자까지 줄친대요. 그래서 매수 청구를 하면은 매수 의무자는 특광태덕도 시장 군수만 한정되는 게 아니죠. 시행자도 될 수 있고 시설이 어떻습니까? 설치 관리 의무자에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매수 여부 결정. 매수 의무자는 줄칩니다. 매수 청구받은 날부터 6개월 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그까지 줄치시고 토지 소유자와 특별시장, 강시장, 특시장, 특도지사, 시장 군수 갈로 떼어넘치고 에게 알려야 하며 다음 또 줄칩니다. 매수하러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 알린 날부터 2년 내 매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상 차원이다라면은 일단 매수는 기본적으로 해줘야 되죠. 그런데 매수를 할지 말지 6개월 내 결정해서 알리겠다. 매수를 안 해줄 수 있다. 그럼 매수 안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규정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대금 지급 보시면 원칙 매수 의무자는 매수 청구받은 토지 매수를 할 때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는데 현금이 됐습니다. 감정가격. 그 현금을 줄 수 있는데 예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음에 줄칩니다. 매수 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일 경우에는 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가 있다. 줄치고 그 다음 페이지. 박스는 1번 줄칩니다. 토지 소유자 원한다. 이번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및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 정하는 그 다음 줄칩니다. 부재 부동산 소유자 토지 줄치고 또는 다음에 법인세법 시행령상 다음 줄칩니다.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 대금이 3천만 원 초과하여 그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경우 그럼 부재 부동산 소유자 토지나 비업무용 토지 같은 경우는 3천만 원 초과할 때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채권 준다는 뜻이죠. 그렇게 하시고 그 밑에 도시공개시설 채권 발행 기준 보시면 줄칩니다. 도시공개시설 채권 상환기한은 10년 내로 하며가 줄치고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을 하는 은행이 적용되는 1년 만기 정기 연금리 평균 이상으로 합니다. 은행 이자 정도만 반영하겠다 이 뜻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번에 발행 절차 그 밑에 6번에 매수 절차라고 되어 있죠. 그런 부분은 지금 당장 볼 건 없습니다. 3, 4월쯤에 보시면 되고 7번에 개발행위 허가라고 되어 있죠. 그걸로 가시면은 매수 청구한 토지 소유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밑줄 칩니다. 허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거기 줄 치시고 아래 건축물 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데 밑에 내려가면 동그라미를 줄 칩니다.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했다. 매수 거부했다는 뜻이죠. 2번에 줄칩니다. 매수 결정 알린 날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토지 매수하지 아니한 경우. 이럴 경우에는 그 다음 페이지에 1, 2, 3, 4 깔로 묶어봅니다. 단독주택으로 몇 층이야? 3층이야. 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얼마? 3층이야. 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이야. 2종 중에는 들어갈 수 없는 것이 갈로 하나 있죠. 거기 줄칩니다. 단란주점, 다중생활시설, 안마시설, 노래연습장 어떻습니까? 제외. 돈 되는 거는 제시키놨다. 안 그렇습니까? 땅을 가지고 있으려면 돈 벌려고 가지고 있는데
기왕 2종을 설치할 것 같으면은 돈 되는 걸 설치해 줘야 되죠. 예. 그리고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런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해 준다는 것은 결국은 앞으로 정부는 사업할 계획이 없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도시공개시설 결정의 실효, 효력상실이라고 되어 있죠. 도시공개시설 결정 고시된 도시공개시설에 대하여 그 다음 줄치입니다. 그 고시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 설치에 관한 도시공개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에 그 도시공개시설 결정은 고시로부터 20년 되는 날 다음 날에 효력을 잃습니다. 자, 몇 년간 사업이 안 돼야 효력이 잃습니까? 20년간 안 돼야 효력이 잃고요. 실효고시 그냥 봅시다.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은 도시공개시설 결정의 효력을 잃으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할 경우에 간보에, 시도지사 할 경우에는 시도공보에, 실효일자, 실효사유, 실효된 도시군관리계획 내용을 게재하는 방법에 의해서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사업이 안 되면 실효되면 고시하란 말만 있지 20년 되기 전에 사업을 할 필요성이 없으면 미리 해제시켜준다는 단서가 없죠.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위험 문제를 막기 위해서 자, 그 밑에 9번에 해제 권고라는 제도를 급하게 만듭니다. 그 해제 권고에 있어서 양갈로 1, 2, 3 옆에까지 있죠. 그거는 3, 4에 가서 할 거고. 자, 양갈로 4번에 해제 신청 등이라 되어 있죠. 그거는 자, 5, 6월 달에 합니다. 그다음 보충학습 그다음 페이지에 보충학습에 도시공개시설 결정 해제 신청 등이라 되어 있죠. 그건 5, 6월 달. 자, 그다음 페이지에 자, 보충학습의 해제 권고 절차라고 되어 있죠. 그거는 3, 4회 합니다. 자, 그렇게 아시고 그 옆 페이지 경과 조치라고 되어 있죠. 그건 버리시고. 자, 그래서 이 제도가 보기에는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아시겠습니까? 거의 매년 논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자주 나와요. 자, 그렇게 아시고 자, 교재의 197조에 가시면 도시공개시설 사업 시행은 우리가 전주에 했죠. 자, 그래서 그 부분 뛰어넘으시고 이제 215쪽 보세요. 215쪽 도시계획위원회라고 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이런 거는 버려야 됩니다. 이런 건 보는 게 아니에요. 220쪽까지 다 버리세요. 버렸습니까? 223쪽에 보책이라고 되어 있죠. 자, 거기에 1번 시범도시 지정 및 지원 버리시고 2번에 타인의 토지 출입 등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거는 3, 4회 한번 볼 거예요. 자, 그 내용이 자 225쪽까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226쪽에 보면 기타 사항이나 찾았습니까? 1번 국토이용정보체계 활용 버리시고 2번 전문기관 자문 등 버리시고 2번 3번 청문이라고 되어 있죠. 그거는 3, 4월 달에 한번 하고 4번에 보고 및 검사 등 찾았습니까? 버리세요. 5번에 도시군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감독과 조정 버리세요. 자, 그 다음에 228쪽에 벌칙이라 되어 있죠. 벌칙은 다 버리세요. 예. 자, 그렇게 하면 이 법이 끝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참고하실 거는 이 지금 방금 국토계획 유행하는 법 배웠죠. 예, 어제 또 개정되어서 너무 많이 바뀝니다. 지금. 그래서 사실상 이 책으로 수업이 안 될 정도로 바뀝니다. 지금 상당히 제가 고민이 좀 심각합니다. 3, 4월에는 이 책으로 수업이 안 돼요.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예, 국토계획 요에 관한 법 같은 경우에. 자, 그래서 이제 5, 6월 달에 설 교재를 좀 빨리 출판을 하느냐 지금 고민에 있습니다. 빨리 출판하면 좋은데 여러분은 뭐 관계없죠. 나는 죽어나요. 법 바뀐 건 다 바꿔야 되죠. 교재에.
그냥 바뀐 그대로 하면 여러분이 알아볼 수 있도록 바꿔줘야 돼요. 어느 부분이 중요하고 이런 거 다 표시해 줘야 되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장난이 아니다는 거죠. 예.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립니다. 예. 그래서 정말로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정말로. 자, 그렇게 참고하시고 어쨌든 교재를 될 수 있으면 뭐 3월달 수업 때 쓰기에는 상당히 좀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빨리 출판해도 4월 중에 아마 출판이 되지 싶어요. 자, 그래서 결국은 많이 바뀐 내용들은 수업을 못 하겠죠. 새 교재가 나왔을 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좀 참고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예. 자, 이제 도시개발법으로 갑니다. 도시개발법은 여러분 시험에 6문제가 나옵니다. 이 법에서. 자, 그리고 이 법은 공법 중에 가장 안 바뀌는 법이에요. 예. 그래서 제일 바뀌지 않는 법이 도시개발법입니다. 그래서 최근 뭐 5, 6년 동안에 거의 바뀐 게 별로 없습니다. 자, 그만큼 바뀌는 부분이 별로 없는 법이고 그 외 법들은 자주 바뀝니다. 예. 자, 그렇게 아시고 6문제가 나옵니다. 자, 총설 보시고 234쪽에 자, 목적이라고 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이 법은 도시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과 공공복리 정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 법은 가장 핵심 내용이 첫 줄로 보시면 도시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란 말이죠. 그게 이 법의 주된 내용이에요. 이게 도시개발을 어떻게 할 거냐에 규정되어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용어정의 이 법에 사용되는 용어는 뜻은 다음과 같아 있어. 1번 도시개발구역이란 자,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자, 도시개발구역은 결국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지정한 곳이다 이 뜻이죠. 그 다음 도시개발 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줄칩니다.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자, 그래서 무슨 말인지 자 봅시다. 자, 어디 미개발지입니다. 아직 개발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뭐 필지들이 있겠죠. 이렇게 필지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직 개발이 안 된 이런 지역을 자, 이제 기반 시설도 반듯하게 이렇게 들어가고 자, 그리고 뭐 여기 건축물 같은 것도 들어가고 자, 그래서 이런 미개발 지역을 이렇게 개발하에 관한 것을 배우는 것이 이 도시활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아직 개발이 안 된 곳을 자, 이렇게 새롭게 개발, 신개발이라 하죠, 우리. 자, 이 신개발에 관한 법이 도시활법입니다. 예. 여러분 이제 무슨 개발 배운다? 신개발 배워요. 이 신개발에 관한 거 배우고 나면 그다음 뭐 배웁니까? 재개발 배우겠지. 알겠습니까? 한번 개발된 것을 다시 개발하는 거. 그래서 신개발 배우고 그다음에 재개발 배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미개발 지역에 자, 저렇게 개발하기 위해서는 자, 여기에다가 우리 도시개발
구역이라는 것을 지정합니다. 예, 저렇게 해서 신개발하려면은. 그러면 여기에 구역이란 말로 끝났죠. 자, 구역이란 말이 끝났을 때는 무슨 기준? 자, 별도 기준이 있는데 그 별도 기준이 무슨 법이다? 도시개발법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중개업을 하실 때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국토계획 및 용역에 관한 법률에서 배웠던 용도, 지역이나 지구 이런 거 있죠. 가지고 중개하면 큰일 납니다. 맞다, 안 맞다? 안 맞죠. 저거는 무슨 법만 적용합니까? 도시개발법만 적용합니다. 그럼 이 안에서는 중개를 하실 때는 반드시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맞게끔 중개를 해야 돼요. 자, 여기는 도시개발법만 딱 정합니다. 자,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으로 이렇게 지정된 이곳에서 이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하는 사업을 무슨 사업?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자, 그러면은 이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것은 결국 도시개발 구역에서 자, 주거, 상업, 뭐 산업, 유통, 정보통신, 문화, 생태, 뭐 보건, 복지 등등등. 자, 이런 기능이 들어가는 단지를 조성할 때도 도시개발 사업, 시가지를 조성할 때도 도시개발 사업, 신도시 같은 것을 조성할 때 쓰는 사업을 도시개발 사업이다 이렇게 합니다. 도시개발 사업은 도시개발 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이런 기능이 들어간 조만 단지 만들거나 시가지를 만들거나 아니면 규모 큰 신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자, 신도시라는 것은 여러 개의 자 단지 시가지가 결합된 형태를 뭐라 부른다? 신도시다 이렇게 합니다. 자, 우리 여기 보시면 자, 여기에는 아파트 단지 이거 주거 단지죠. 이런 하나의 주거 단지를 만들 때도 무슨 사업을 해야 된다? 도시개발사. 여기는 상업 단지가 들어가겠죠. 중심가니까. 이거 만드는데도 도시개발사. 자, 여기는 산업 단지가 들어가야 되겠죠. 이 하나의 단지 만드는 것도 뭐다? 도시개발사. 자, 그런데 저 그림에서는 여러 개의 단지가 결합된 형태죠. 저런 식으로 개발하는 것을 뭐라 부른다? 신도시랍니다. 신도시. 자, 이와 같이 도시개발 사업은 도시개발 구역에서 자, 여러 개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이 들어가는 단지나 시가지, 신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을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하고, 자, 우리가 이걸 달리 신개발 사업이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신개발은 처음 다 어느 사업을 해야 된다? 도시개발 사업을 해야 된다. 예. 그럼 창원시에는 이렇게 도시개발 사업 한 곳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말은 못 한다. 예. 예. 자, 저 성산에 가면은 창원시에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조성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거 했어요. 예. 어째 창원에 사는데 내보다 더 모르노? 성산에 공장 들어가 있죠. 그거 처음에 공장 들어오기 전에 자, 거기에 산업단지 조성을 국가나 창원시에서 해놨단 말이에요. 자, 무슨 사업으로?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해놨겠죠. 거기에 공장이 들어올 수 있도록 기반시설도 닦아주고, 자, 거기에 대조성도 했고, 자, 그렇게 도시개발 사업을 해서 그걸 두산이나 이런 대기업에 분양했겠죠. 그래서 오늘날 그게 공장이 들어온 거예요. 창원시는 이 도시개발 사업에서 주로 산업단지 조성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창원시 옆에 김해시 있죠. 김해시는 예, 신도시 중심으로 조성을 많이 했어요. 김해시에 장유 신도시를 하죠. 거기 가면은 저 그림처럼 여러 가지 단지가 들어가 있죠. 주거 단지도 들어가 있고 상업 단지 들어가 있고 또 김해시 내에 또 내외동 신도시 개발 사업이라 들어봤습니까?
그것도 신도시 형태라고. 북구 신도시, 김해시 북쪽에 신도시 형태로 조성해놨어요. 김해시는 크게 세 가지 신도시 형태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느 도시든 간에 자, 새롭게 개발할 때는 자, 저 다 쓰는 사업이 무슨 사업이다? 도시개발 사업이다 이 뜻이에요. 자, 이런 도시개발 사업을 하려면은 이 요건이 있어야 돼요. 자, 요건은 여기 있는 도시개발 구역 있죠? 이거 일정 규모 이상으로 지정해야 할 수 있는 사업이 자, 도시개발 구역 일정 규모 이상 지정해야 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에 자, 그게 어디 나오느냐 하면은 (238쪽에) 보시면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규모라고 되어 있죠. 238쪽에 그 박스에 면적 있죠. 그 규모 이상으로 지정했을 때 할 수 있는 사업이다. 자, 그렇게 아시고, 그리고 또 이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것은 자, 어떤 일을 가지고 이런 단지나 시가지, 신도시 같은 새롭게 개발시키느냐, 크게 세 가지예요. 아직 개발이 안 된 곳에 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기반시설 설치해야 되죠. 자, 그리고 필요한 대지 조성하고, 그다음 세 번째 그 대지에 건축물을 자, 건설함으로써 자, 여기에 있는 단지나 시가지, 신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에서는 단지, 시가지, 신도시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몇 가지? 세 가지. 첫째, 뭐 기반시설 설치해야 되고, 미개발 지역에 자, 대지 조성해야 되죠. 자, 필요한 건축물 건설해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단지나 시가지, 신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 교재에 이제 235쪽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절차가 쭉 전개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도시개발법도 그렇고 정비법도 그렇고 절차를 알아야 빨리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절차는 3월달 수업하면은 다 그 자료를 줄 거예요. 예, 다 절차 적힌 거 다 줍니다. 알겠습니까? 지금은 들으세요. 따라 적으려 하지 말고. 예. 자, 그럼 절차를 전개시켜 놨고, 자, 하나하나 봅시다. 자, 도시개발 사업은 크게 세 가지 일을 하죠. 첫째, 기반시설 자, 설치하고 필요한 대지 조성하고 건축물 자, 건설을 해서 자, 단지를 조성한다든지 시가지를 조성한다든지 신도시 같은 것을 조성하는 사업이 도시개발 사업이랬죠. 자, 그럼 이 사업을 우리가 저 지역에 미개발 지역에 이렇게 개발시키려면은 자, 첫째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단계는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해야 되겠죠. 어디에 사업을 할지 정해줘야 되죠. 여기가 도시개발 구역이다라고 지정해줘야 되고, 자, 이와 같이 또 개발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개발 계획이란 계획은 무슨 계획이냐? 이 개발 계획이라는 것은 이 도시개발 사업을 기본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방향을 제시해 주는 계획이에요. 방향 제시 계획. 자,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 기본적으로 신도시로 만들자. 아니면 산업단지를 조성하자.
자, 이와 같이 기본적으로 어떤 도시개발을 할 건지를 방향을 정해준 계획을 뭐라 부른다? 개발계획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게 수립을 합니다. 이 1단계예요. 그 다음 2단계가 시행자가 정해져야 됩니다. 시행자는 12가지 시행자 중에 정해지고, 세 번째 시행자 정해지면은 실시계획. 자,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여기에 대해서 인가고시를 받아야 합니다. 그 실시계획은 무슨 계획이냐? 실시계획은 도시개발 사업의 공사, 즉 구체적으로 공사를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이 실시계획입니다. 자, 저 미개발 지역에 저 지역에 기반 설치 공사 어떻게 하고, 대조선 공사 어떻게 하고, 자, 건축물 건설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것이 실시계획이에요. 자, 그리고 나면은 네 번째, 사업을 시행해야 되죠. 구체적 공사하기까지 만들어졌으니까. 자, 여기는 시행하는 방식이 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째, 수용 사용 방식. 자, 이 방식은 저 지역에 있는 개인 토지 건물 전부 다 뭐합니까? 수용해서 보상금 주고 내보내봅니다. 그리고 일시에 사업하는 방식인데, 자, 이 방식은 지가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낮아야 됩니까? 비싸야 됩니까? 낮아야 되겠죠. 땅값 비싸면 수용하는데 천문학적인 돈이 드니까 안 돼요. 지가가 낮을 때 쓰는 방식이고, 사업에 드는 비용은 시행자가 부담하는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환지 방식. 자, 이 환지 방식은 땅을 바꿔주는 방식이다. 자, 이 방식은 지가가 어떻습니까? 높을 때. 자, 사업에 드는 비용은 토지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토지로 사업 비용을 충당합니다. 자,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섞어서는 혼용 방식, 이렇게 세 가지 방식으로 돼 있어요. 자, 도시개발법 전체 내용이 이게 다예요. 간단하죠? 간단한 게 아닙니다. 폭발합니다, 머리가. 보기에는 간단하게 보이는데 아니에요. 이 한 단계 한 단계 무지무지하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머리가 이제 반죽 확 되죠. 그러다가 정비법 딱 들어가면 그냥 머리가 폭발해. 더 복잡하니까. 자, 그럼 여러분 책에 보시면은 235쪽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이라고 되어 있죠. 자, 저기에 있는 개발계획 수립 1단계가 여러분 교재에 어디까지 되어 있느냐 하면은, 자, 교재에 256쪽까지가 1단계예요. 자, 그 다음에 259쪽에 보면은 시행자 등이라고 되어 있죠. 자, 요게 시행자, 요게 2단계에 해당되는 것이 259쪽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교재에 어디까지 되어 있느냐 하면은, 자, 269쪽까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단계 실시계획 작성인가 고시라고 되어 있죠. 자, 그것이 271쪽에 보시면은 실시계획 등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것이 자, 거기에 해당되는데, 그 내용이 275쪽까지 되어 있고, 찾았습니까? 자, 277쪽에 가면은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방식이라 되어 있죠. 기본적인 시행 방식 세 가지 소개되어 있고, 자, 책을 넘기면 282쪽에 보면은 수용 사용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이라 되어 있죠. 찾았어요? 거기 요거요. 수용 사용 방식. 자, 그 다음에 교재를 넘기시면은 어디로 보시면 되느냐. 293쪽 보세요. 293쪽에 한지객 등이라 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거기 여기 한지 방식에 관한. 자, 그 한지 방식에 관한 것이 자, 여러분 교재에 어디까지 되어 있느냐 하면은 314쪽까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내용이 저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1, 2월 단계는 아주 핵심만 딱 합니다. 예, 막 뜻깊게 들어가 버리면 막 동공에 또 지진이 오죠. 자, 그렇게 하시고 요거는 주면 안 됩니다. 오늘 하루 종일. 요 계속 이거 보면서 수업을 해야 되니까 요거는 그대로 두시고 잠시 쉬었다가 합시다. 예.